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입니다. 이털남 목요일 편은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가 방송됩니다. 오늘 새로운 뉴스는 뭐죠? 오늘의 사는 이야기는 세월호 침몰로 숨진 단원고 학생들의 이웃이 전하는 사연입니다. 요즘 들어 여간해선 안 울었는데 사고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아이들의 죽음을 확인할 때까지 미안해 어쩔 줄 몰라 계속 펑펑 울어야 했던 한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의 특산품 사는 이야기가 팟캐스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두 남자와 한 여자가 직접 들려드립니다. 때론 웃음 짓게, 때론 눈물 짓게 만드는 이웃들의 사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준호, 최규화, 이은영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안녕하세요.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이준호입니다. 네, 오마이뉴스에서 일하는 최규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디자이너 이은영입니다. 네, 그 지난 주말 연휴였죠. 네. 모두 원래 5월 1일서부터 해서 어제까지니까 내리신 사람들은 아마 한 5, 6일 쉬었나요? 네. 내리시셨어요? 아니요, 저는 내리시지는 못했죠. 네, 저 노동절날 일하고 5월 2일도 일하고 네, 토, 일, 월, 화 어제까지만 쉬었습니다. 4일 쉬었고 연휴였네요. 저도 그렇게 쉬었어요. 네. 근데 연휴를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닌데 저는 오늘 나오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연휴날 어린이날에 그 저희 집이 용인인데 용인에서 한강까지 자전거 탔거든요. 자전거를 타셨어요? 네. 한강까지? 예전에도 몇 번 타봤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바람이 너무 불었어요. 혹시 아세요? 그 어린이날 바람이 엄청 불었거든요. 날씨가 좀 쌀쌀하고, 네, 쌀쌀하고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이 맞바람을 맞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오늘 정말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회사 나오기 참 싫더라고요. 예. 저기 5월달에 뭐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네. 저희 또 집안 어른들 생신이 또 이렇게 있어요. 생신도. 그래가지고 연휴 때 저희 아버지 생신이 아직 3주가 남았는데 3주를 땡겨서 미리요? 예, 가족들 다 같이 모이려고. 예. 저희 가족들이 되게 좀 이렇게 전국에 좀 뿔뿔이 흩어져서 살거든요. 예, 그래서 가족들하고 뭐 오랜만에 만나서 뭐 이렇게 시끄럽게 놀지 못했고요. 조용히 같이 식사하고. 예, 뭐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 모여서도 대화 주제도 사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다들 너무 뭐 속상해하고 뭐 실망한 것들도 많고 해서 그런저런 뭐 좀 차분하게 그래도 연휴 좀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은영 씨는 뭐 하고 보냈어요? 네, 저도 그냥 집에서 쉬고 뉴스에 또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다가 잠들고 또 기사를 읽다가 잠들고 그렇게 4일을 보냈네요. 또 안 좋은 소식도 또 들려왔잖아요. 그랬죠. 그 민간 잠수사 한 분이 또 사망을 하셨습니다. 자, 이래저래 참 힘든 시절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사는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네. 예, 저희가 하는 일을 열심히 또 해야죠. 네. 예, 오늘 읽어드릴 사는 이야기는요. 5월 1일에 오마이뉴스 지면을 통해서 독자 여러분을 만난 글입니다. 영정으로 만난 이웃 아이들 마주 볼 수 없었다. 네,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이번 사고로 많이 희생됐잖아요. 그 안산 지역에 사는 저희 시민 기자분이 이 사고를 겪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한번 써주셨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수화기를 드니 미희였다. 들었어? 단원고등학교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배가 침몰했다는 거. 미희의 목소리에는 걱정스러움이 묻어났다. 그런데 전원 구조했다던데? 얘는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반도 못 구했다는데? 뉴스 보고 있어? 나는 안산에 산다.
수화기를 귀에 댄 채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에서는 뉴스 특보로 세월호 침몰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통화를 하면서도 끝내고 나서도 나는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바다 한가운데 반쯤 기울어진 채로 누워있는 배, 그 옆으로 붙어있는 서너 척의 배들로 옮겨 타는 사람들, 하늘이 헬리콥터에서 내려주는 바구니에 몸을 싣는 아이들. 처음 보는 배 침몰 사고 현장의 다급함에 아이들이 생사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두 구조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당장의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살아나온 아이들의 모습을 보던 나는 갑자기 둔기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멍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아이들은 자신들이 살았다는 안도감을 느끼기보다는 배 안에 남아있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어쩔 줄을 몰라 했기 때문이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코끝이 싸해졌다. 집안 청소를 하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눈과 귀는 텔레비전 화면을 쫓고 있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다시 사흘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모두 구조되리라는 바람과는 달리 사망자 수가 늘어가고 배 안에 갇혀있던 아이들과 부모들의 애잔한 사연을 접하면서 나는 곧잘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여간에서는 울음을 터뜨리는 일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버텨내다 보니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울고 싶어도 이를 앙다무는 것으로 대신했기 때문이었다. 원래는 눈이 큰 만큼 겁도 많고 울음도 많아 울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그것도 다 옛날 말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꾸 눈앞이 흐려지고 코끝이 싸해지고 급기야는 펑펑 울게 되는 것이다. 마치 꽁꽁 묶었던 매듭이 풀린 것처럼. 엄마, 초등학교 앞 마트집 아들이 단원고등학교 학생이었대요. 마트 철문 앞에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메모지를 붙이고 있어서 저도 써놓고 왔어요. 꼭 살아 돌아오라고. 24살 우리 아이도 눈시울이 빨개졌다. 그런 아이를 보니 다시 또 왈칵 울음이 쏟아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 그 사이로 불어오던 부드러운 바람 한 자락, 그 밑으로 서 있는 나무들의 가지마다 고개를 내민 초록빛 잎들. 이렇게 화사한 봄날 18번째 봄을 맞이하며 햇빛에 반짝이던 초록빛 잎들이 푸르른 꿈을 미처 피워내지도 못한 채 떨어지고 있다.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친구를 위해 벗어주는 의로움으로 서로 구명조끼의 끈을 묶어 마지막 숨을 함께하는 영원으로 학생증을 손에 꼭 쥐는 것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애절함으로 잠시도 쉬지 않고 거센 물결을 일으키는 바다, 그 가운데 섬처럼 자리 잡았던 배의 꽁무니마저 삼켜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무심한 바다. 그 바다를 마주하고 아이들 기다리는 우리들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간다. 선착장 끝에 앉아 아이와 가장 가깝게 있으려는 애틋함으로 불러도 대답 없는 자식의 이름을 수없이 되뇌는 그리움으로 반드시 살아있어야 한다는 절절함으로 그렇게 열흘이 지나고 다시 또 열하루째 날이 밝아오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을 구해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답답함으로 살아있으리라는 희망은 싸늘한 죽음을 마주하는 절망감으로 바뀌었고 급기야는 실종자보다는 사망자의 이름이 오르기를 바라는 헛헛함까지. 거기에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희생당해야 했던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은 죄스러움으로 얼굴조차 들 수 없을 정도였다. 그뿐인가 아이들을 구해내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안위를 우선으로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니 지금도 차가운 바닷물 속에 갇혀있는 우리 아이들은
이런 어른들의 모습에 또 한 번 절망했으리라.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학생은 학생이고 선생님은 선생님이라는 사실이다. 선장의 말을 끝까지 믿어 자리를 지켰던 아이들, 자신보다는 제자들을 위해 곁을 지켰던 선생님들을 보며 어쭙지 않은 잣대로 요즘의 학생들을, 선생님들을 저울질하던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실감하게 된다. 장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섰던 나는 목적지를 한참이나 지나도록 걷고 있었다. 발길을 멈춘 곳은 마트 앞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색색의 메모지가 빼곡하게 붙어있던 철문은 휑하니 비어 있었고 커다란 종이가 붙어 있었다. 우리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싸늘한 주검으로. 가슴속이 뜨거워지더니 이내 눈물을 쏟아내고야 만다. 엄마, 사은이 친척 동생도 시신으로 찾았대요. 영진이 교회 동생은 아직도 찾지 못했대요. 어떡해요?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퉁퉁 부은 아이를 품에 안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깨를 토닥일 뿐. 안산 올림픽 기념관에 있는 합동 분향소에서 15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을 마주하고 서니 아이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이 싸늘한 공간이 해맑은 아이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서 허망한 손길로 국화꽃을 올리면서도 자꾸 미안해졌다. 정작 아이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들이 눌러 앉히는 것 같아서. 휘저기는 걸음으로 밖으로 나오니 뿌옇게 흐려진 눈앞으로 거리의 초록빛 나뭇잎들이 너울거리며 춤을 추고 있었다. 마트집 아이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처럼. 나는 나뭇가지 끝에 노란 리본을 걸어놓았다. 아이들의 꿈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이웃이라서 좀 특히 더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렇죠. 평소에 네. 일상에서 지나다니면서 보던 네. 그 집에 네. 아이가 또 이렇게 그렇죠.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이웃으로서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오늘 출근길에 여기 합정역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오거든요. 네. 거기 보니까 거기도 어떤 추모 무슨 이런 행사 같은 걸 했나 보더라고요. 네. 거기 버스 정류장에 노란 리본을 잔뜩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잠깐 거기 있는 문구를 이렇게 읽어봤는데 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전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동차 이 라디오 안테나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예, 거기에 노란색 끈을 묶고 다니는 차들을 한 대 두 대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노란 리본을 볼 때마다 그냥 그 마음이 참 무겁고 네.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반갑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오늘 글을 읽으면서 참 그냥 너무도 우리들 마음이 그러니까 이분의 활자로 이분의 언어로 이렇게 다시 대변해져 그렇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 어느 때보다 좀 공감하면서 글을 읽었습니다. 네. 저 이번 연휴에 안산 좀 다녀왔거든요. 네. 분향소에 다녀오셨어요? 분향소에는 못 갔고 다른 일로 해서 갔는데 네. 곳곳이 다 애도 현수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서울이나 뭐 제가 사는 용인이나 이런 데서도 좀 현수막을 좀 볼 수는 있는데 네. 안산은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시 전체가 예, 그런 시 분위기. 전체가 거의 애도 분위기더라고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서 친구 하나가 이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선생님들 이제 많이 그 얘기를 좀 쉬쉬하는 분위기였지만 잘하는 아는 친구였나요? 잘 알지는 못했어요. 누군지는 모르고 그냥 네. 저 반에 누구 뭐 그냥 그 정도였는데 아는 사람 다 알았죠. 근데 막 떠들고 이렇게 막 야 누가 뭐 어떻게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소문이 나지도 않았고 뭐 기사가 나지도 않았고 아는 사람만 알고 그랬는데도 그 분위기가 진짜 한동안 갔거든요.
그 우울한 그 분위기가 네. 여기는 뭐 상상하기 힘들 말할 정도의 수가 없죠. 슬픔이 이 도시 전체에 있는 거죠. 그 저희 오마이뉴스에도 실렸는데 2학년 3반 교실 사진 보셨죠? 2학년 3반 맞죠? 예, 그 거의 모든 책상에 국화꽃이 놓여 있는 그 교실을 봤을 때 가장 정말 충격이었죠. 그 저희가 통상 이런 재난을 많이 겪으면서 참 그 교실에 국화꽃 올려 있는 사진을 좀 봤잖아요. 네. 그 작년에도 공주 사대부고였죠. 예. 그 학생들 그 희생됐을 때 유사해병대 캠프 사고. 예. 그때도 이제 그 교실에 네. 국화꽃 놓여 있는 사진을 봤는데 아마 이렇게 한 교실 전체가 국화꽃으로 그렇죠. 뒤덮이는 네. 이런 일은 정말 전례가 없을 겁니다 아마. 예. 자, 그래서 이 글을 쓰신 정순옥 씨와 전화 통화를 해서 네. 이 마을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예. 이 동네 분위기나 또 지금 어떻게 일이 좀 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네. 이것저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순옥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그 사연 잘 읽었습니다. 네. 네. 그 지금 사는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산시 월피동이에요. 월피동이요. 예, 그러면 그 단원고등학교하고 가까운가요? 예, 좀 가까운 편이에요. 아, 가까운 편이에요. 그 기사에 나와 있는 그 마트, 예, 그 마트는 바로 이렇게 근처인가요? 예, 바로 가까워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예. 평소에도 그 마트를 좀 이용하셨겠네요. 이용하진 않고, 네. 그 맞은편에 있는 초등학교가 네. 저희 애들 둘이 다 나온 학교거든요. 아, 그래요. 그 뒷문 쪽에 있는 마트예요. 네. 가까이 있는 마트였네요. 예, 네. 그 지금 그 이웃에 이 피해 학생이 좀 많은가요? 이쪽에는 원래 그 배정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쪽은 단원구고 저희가 있는 쪽은 상록구이기 때문에 네. 그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그 3일마트 아니 그 아들은 거기를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기사에 보면 예, 자제분이 따님이신가요? 예, 둘 다 딸이에요. 아, 예. 그 따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따님은 좀 아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걔는 이제 고등학교 그 친구들이 네. 그 얘네가 다닐 때는 평준화가 안 돼서 네. 그렇게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그렇게 친구들 후배 애들이 네. 그쪽으로 간 애들이 좀 있었죠. 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지금은 좀? 지금도 드라마를 잘 못 보겠어요. 이렇게 텔레비를 키면 네. 항상 그 뉴스 YTN 같은 쪽을 먼저 틀게 되고 네. 어떻게 되나 이렇게 계속 낮에 같은데 이렇게 한가할 때 가끔 텔레비를 틀면 예전에는 뭐 이렇게 프로 같은 것도 이렇게 보고 했었는데 네. 아직도 그걸 이렇게 못 보겠어요. 그리고 저녁 때 뭐 주말이나 뭐 평일날도 연속극 같은 걸 연예인 잘 보는데 네. 아직도 괜히 그걸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냥 하염없이 그 뉴스 거기만 틀어놓고 보는 거죠. 오늘은 어떻게 됐나 이렇게. 지금 글을 써주신 게 다 이웃의 이야기여서 저희의 이야기 갖고 막 공감을 하면서 읽었는데 어떻게 이런 글을 쓰게 되셨는지 좀.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는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막 시간이 가고 뭐 애들 얘기 듣고 막 그러고 보니까는 갑자기 되게 막 제 얘기 같은 거예요. 물론 제 애들은 아니지만 네. 갑자기 고등학교 한 학년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것도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꼭 진짜 이거는 그 학교 전체 한 학년이 아예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이렇게 먹먹해지는 거죠. 네. 그 여간에서는 울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요 근래에 예. 참 많이 우셨어요. 예, 전 드라마를 봐도 별로 이렇게 안 울어서 애들이 네. 엄마 왜 이렇게 눈물이 없냐고 막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 스스로도 가끔 생각해보면 옛날엔 되게 많이 울었었는데 왜 이렇게 나도 눈물이 없나 이런 생각을 언뜻언뜻 하긴 했었는데 네. 요번에는 막 진짜 막 울었어요. 그래갖고 네. 애들이 오히려 네. 왜 그러냐고 할 정도로. 근데 그게 이렇게 보면 그냥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막 바다 같은 거 뉴스 보면 네.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 속에 막 갇혀있을 애들을 생각하면 그렇죠. 어떻게 주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네. 그 애들을 다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그때
분향소에 갔었는데도 네. 막 저희는 이제 택시를 타고 내려서 갔도 내리자마자 막 그때부터 막 가슴이 먹먹해져 갖고 네. 혼났어요. 다른 분들도 많이 울고 하셨는데 네. 진짜 그때 그 분위기는 이렇게 아는 사람이 이렇게 장례식장에 갔어도 그 당시만 네. 울고 그냥 나오고 했는데 그렇죠. 그때는 내려서 나오면서 집까지 걸어왔어요. 꽤 먼 거리를 식구들끼리 말도 한마디 못하고 네. 진짜 그때는 좀 묘하더라고요, 기분이. 그 아이들 사진을 보니까 특히나 더 눈물이 나는 거죠. 네, 맛을 못 보겠더라고요. 애들 사진을 못 봤어요. 그냥 네. 보기만 하고 그냥 빨리 나왔죠. 애들 사진이 또 저희 애들도 그렇더라고요. 사진이 너무 네. 이렇게 밝은 모습이라서.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니까 애들도 예. 미안해하고 걔들은 진짜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도 네. 그렇게 울었어요. 불쌍하고 미안하다고. 진짜 그런 소리가 네. 튀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미안해서 어떡해 엄마 막 그렇게 하고 오히려 애들도 드라마를 못 봐요. 네. 자꾸 이게 잊혀지면 어떡하지 엄마 막 이런 얘기하고 네. 네, 지금도 그건 다 같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잊혀질까 봐. 그 마트요. 예. 그 마트는 아직 문 계속 닫은 상태지요? 아니요, 어제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걸어갔다 와보니까 문이 열렸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장사를 하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감히 이제 못 가는 거죠. 어떻게 된 것도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누가 하나보지 그냥 그러고 그 앞을 지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갈 일이 없는데도 네. 이렇게 가보게 돼요. 오늘은 어떻게 됐나 이렇게. 그날 그거 이제 붙여놓은 거 이후로는 안 갔는데 어제 이제 한 바퀴 돌다가 그쪽으로 일부러 돌아갔거든요. 그랬더니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사를 하시더라고. 그 생업이니까 뭐 또 하염없이 또 문을 닫아 놓을 수는 없죠. 그렇죠. 지금 저기 안산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그냥 좀 옛날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는 건지 몰라도 조금 분위기가 무겁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교복 입은 애들만 봐도 그냥 애틋하고 요즘은 그렇죠. 그래요. 예. 그전에는 막 치마 짧게 입고 그런 애들 보면 네. 엄마 마음으로 아유 애들이 이렇게 옛날하고 달라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잔소리 좀 요즘은 해주고 싶고 그래. 네, 그런 뒷모습만 봐도 아무거나 그냥 치마가 짧건 뭐 어떻게 입었든 간에 교복 입은 애만 그렇죠. 보면 그냥 애틋하고 네. 그렇게 그게 아마 보이더라고요. 지금 뉴스를 보는 모든 국민의 마음이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래 아이들을 보면 예, 또래 아이들만 그런 마음이 보면 들고. 아이들 생각이 나서 네.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고 그러죠. 예. 그 마트에 색색별 포스트잇이 붙여 있을 때만 해도 희망을 가지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컸을 것 같은데 그게 딱 엄청 꼬마 그 초등학교 애들도 엄청 붙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학교 앞이니까. 네. 그래서 걔네들은 거기서 그 아들이 뭐 이렇게 해줬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 오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가게에서 그 그 학생을 본 친구들이 있었나 봐요. 꼬마 애들은 거기 이제 바로 앞이니까 왔다 갔다 했었나 봐요. 그 아이가 되게 성실하고 착해서 집안일을 돕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기대를 했다가 그게 딱 띄어지고 그걸 써놓은 걸 보니까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그 뉴스를 보니까 그 마트에 그 사람들이 붙인 그 메모지를 다 고스란히 해서 아이 그 같이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보냈다고 아이 가는 길에 외롭지 않게 한다면서 그 부모님이 그 메모지를 다 같이 모아가지고 같이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딸하고도 해도 딸은 결국엔 그러더라고. 엄마 그런 뭐에 애가 없는데 그래서 막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제 더 가슴이 아픈 거지. 이렇게 다 하면 뭐해. 애들이 없는데 이제 그런 말을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럼 혹시 그 이후에 지금 저기 뭐 주요 도시들에서 이렇게 뭐 무사 생환 혹은 진상 규명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촛불 같은 것도 들고 하잖아요. 혹시 그 마을에서도 뭐 그런 쪽으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게까지는 여기는 없어요. 그냥 자원봉사 한다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그쪽하고는
구가 달라서 아무래도 여기는 그렇게 많은 애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안 하고 이제 분향소 가고 그런 것까지는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사니까 그런 것만으로도 분향소 그 좀 다른 질문입니다만 정부가 안산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거든요. 예. 어떤 좀 변화가 있나요? 특별 재난 구역이 되면은? 여기서는 뭐 체감하는 거는 없어요. 저희는 네. 그냥 정했나 보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분들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네. 그거는 좋은 거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막 그런 거는 느끼지 못하죠. 저희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준욱 기자님. 예.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그 좋은 걸 보내주셔서 고맙고요. 예. 아무쪼록 그 저기 따님들하고 무엇보다 예. 정석 기자님부터 먼저 해서 네. 좀 마음을 잘 다잡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마음 모으고 열심히 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인터뷰에 응해주신 정순옥님께는 이름을 새긴 예쁜 컵을 드립니다. 네. 아, 그 마트가 문을 열었군요. 아, 그랬군요. 근데 사실 저라도 쉽사리 들어가서 이렇게 말 걸기가 참 좀 어렵긴 할 것 같은데 네. 또 이제 그분들도 너무 많이 힘들고 하셔서 네.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더 이제 괴로울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좀 가서 좀 이렇게 따뜻한 말 위로를 한마디를 해주고. 좀 전해드리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참 사실 이게 쉽게 좀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온 국민이 피해자고 희생자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이게 네. 네. 자기 아이가 거기 이제 가서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지만 네. 밤잠 못 자가면서 TV 네. 보고 그리고 네. 그 가게가 문을 여나 안 여나 매일같이 또 산책하면서 일부러 그쪽으로 가서 보고 하는 네. 이 이웃들의 마음들이 네. 얼마나 큰 상처들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네. 많이 놀라고 같이 슬퍼하는 거죠. 사실 같이. 그 정순옥님하고 통화할 때 참 네. 공감하는 얘기들이 많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거의 울지 않던 분이 네. 계속 울게 되고 맞아요. 이거 누구나 다 저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저희도 그냥 그랬어요. 하루에 오늘은 좀 네. 일하면서 해야지 하다가도 네. 문득 갑자기 이렇게 네. 그 복받쳐서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고 네. 그리고 교복 얘기도 그렇죠. 아, 진짜 교복 네. 입은 아이들만 네. 보면 마음이 그렇게 아려와요. 네. 짜네요. 맞아요. 제가 그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이 기사를 봐야 되잖아요. 네. 사실 마음이 너무 막 힘들고 정말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저도 네. 지금 네. 근데 이제 연휴 동안 지내면서 뭐 연휴라서 논다고 막 좋고 반갑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 세월호 기사를 일로 보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맞아요. 하면서 너무 사실은 네. 반가웠어요. 그게 잠깐. 근데 네. 그 나흘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뭐 또 어떻게 얼마나 또 오늘은 또 시신이 수습이 진행이 됐고 어떻게 또 돼갈지. 저기 잠수사 한 분도 또 안 좋게 되시고 해서 네. 그런 뉴스들이 계속 마음만 쓰이고 뭐 네. 뭘 해도 신경이 쓰이고 달 집중이 잘 안 되고 네. 한 번씩 때때로 그냥 막 엄청난 이 무거운 슬픔 같은 네. 것들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 네. 이게 지금 한 20일째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렇죠. 정말 너무 힘든 그렇더라고요. 상황이에요. 저도 연휴 기간에 네. 좀 세월호 기사를 좀 잠깐 잊고 지내려고 네. 어린이날 막 신나게 놀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오전에 오마이뉴스 기사 보고 또 왈칵했습니다. 그 진도 팽목항에 나가 있는 우리 남소연 사진 기자가 네. 네. 찍은 사진을 보고 그랬는데요. 어떤 사진? 실종자 어머니가 팽목항에서 바다를 보면서 막 목 놓아 울부짖고 있는 사진이에요. 네. 근데 그 정말 참 보면서 그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실종자 가족들의 바람은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다른 아이처럼 빨리 나와달라는 거잖아요. 마음이 지금 다시 그죠? 네. 정말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참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그 찢어지는 마음을. 네. 그거 보고 제가 또 어저께 다시 또 참, 하여튼 이렇게 온 국민이 네. 기분이 이렇게 좀 막 이렇게 흐느꼈다가 네. 또 다시 또 일상생활 해야 되니까 했다가 네. 또 갑자기 어떤 계기만 있으면 맞아요. 갑자기 또 이제 눈물이 나고 지금 이런 증상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네. 저도 유모차 끌고 나온 네. 그 엄마들
네네네. 소식을 들었는데도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그 유모차를 끌고 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을까 하는 마음에 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죠. 요즘은 정말. 그래서 이번 주 시사타치는 이 세월호 소식이 사람들한테 지금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네네. 최근에 조사한 결과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 범죄 피해 가족을 돕는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 피해자 지원협회가 네. 6일,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었죠. 네. 6일.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안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안산 지역. 예예예 세월호 재난 피해 심리 지원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이 조사에서 이 재난 심리 척도라는 게 있답니다. 이 재난 심리 척도가 5점 이상이 나오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절반이, 그러니까 이 모두 533명을 대상으로, 안산 주민 53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그중 절반 이상인 271명이 5점이 넘었어요. 예. 좀 더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 재난으로 인한 신경 예민, 신체 불편, 분노, 무감정 등을 이게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주관적인 충격 인식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적당한 수준을 넘어선 충격을 겪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충격이 30.6%, 매우 충격이 35.6%, 충격이 25.3%. 그러니까 적당한 충격이라고 답한 이들은 7.7%에 불과했던 거죠. 네. 그리고 또 안산 주민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지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순웅님처럼 네. 그렇죠. 직접적인 어떤 네. 피해는 아니더라도 네. 사건 자체의 비극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맞아요. 사실 이게 안산 지역 주민들이 특히 더 하겠지만 네.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사건 자체가 너무 비극이어서 사람들이 특히 더 괴로워하는데 네. 이 개방형 질문 주관식인데요. 여기서 괴로움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네. 친구 및 지인의 죽음, 어린 학생들의 비참한 죽음, 피해자 가족들의 상실감과 안타까움, 정부의 무능한 대처, 이런 답변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주관식이거든요. 네. 객관식이 아니고. 근데 이 주관식에서 사람들이 이런 답변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답변 내용을 보면 우리들이 느끼는 바들이 다 나와 있죠. 네. 다 그죠? 담고 있네요. 특히나 이제 어린 학생들의 비참한 죽음, 그 다음에 그 피해자 가족, 네. 그 다음에 정부의 대처.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의 비참한 죽음과 그 반대편에서 정부의 무능한 대처가 네. 이게 하나로 맞물리면서 사람들한테 괴로움과 분노를 동시에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조사에 참여한 공정식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공동체 내에서 50% 이상이 네. 정밀 진단이 필요할 정도의 심리 상태를 보이는 것은 흔치 않다면서 네. 이번 조사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안산 지역 전체 주민들이 받은 충격이 심각한 상태임을 의미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산 지역도 안산 지역이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당장 직접적인 피해 지역인 안산 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도 수치는 이거보다는 좀 덜하더라도 아마 좀 비슷한 상태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건 자체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상상이지만 네. 어떤 소설 작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줄거리로 소설을 썼다면 네. 그럼 그건 소설이라고 해도 저 같으면 야 이런 일이 실제로 말도 안 벌어질 돼. 일이 얼마나 되겠냐 이건 좀 너무 사실적인 개연성이 적다 네. 이런 평을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눈앞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저 무능한 대처들이 이어지고 지금까지도 뭐 매일매일 의혹만 새롭게 낳고 있는 상황이 네. 되니까 정말 저는 뭐 가족들하고 이제 연휴 동안 만나서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제 진짜 정말로 진지하게 네.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으면 이제 내가 이민을 못 가더라도 아이는 반드시 외국에서 키울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는 집 앞 놀이터 보내는 것도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들 하는 거 보면서 참 이 여기 지금 시사타치에 인용된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네.
온 국민들이 네. 정말 심리적으로 너무도 큰 상처를 입었구나라는 네. 걸 좀 느꼈어요. 네. 네, 여기까지 오늘 그 기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입니다. 여러분은 본격 시사 타치 생활 감성 수다쇼 사이다를 듣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덤시입니다. 네, 덤시입니다. 이번 주가 아마 덤시 고르는 게 사실 뭐 저는 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어려운 예, 일이죠. 예. 그래서 네. 근데 이번 주처럼 힘들었던 건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너무 저희가 이 추모시 특집을 한번 네, 했었잖아요. 네. 너무 또 막 그렇게 또 시를 골라오긴 좀 그렇고 네. 또 분위기랑 안 맞게 또 막 희망을 또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고요. 네.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네. 없는 상태고 네. 그래서 너무너무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진짜 오늘 녹음 들어오기 직전에 네. 결정을 해서 네. 예, 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예, 우리 천목 네. 꾀꼬리 언니의 목소리를 먼저 한번 시를 들어보고요. 네. 이야기 계속 할게요. 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예, 너무 유명한 시라서 뭐 다 아시는 시 같은데 또 이렇게 귀로 들으시는 건 또 다르니까 한번 읽어봤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예, 그 담쟁이라는 담쟁이. 시고요. 네. 그 창작가 비평사에서 나온 어느 시집이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1993년에 나온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시집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이 시를 제가 고민하다가 네. 녹음 들어오기 전에 10분 전에 생각했던 거는 네. 이 절망의 벽을 네. 푸르게 덮고 있는 담쟁이. 네. 눈앞에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마이뉴스 기사뿐만 아니라 이 정순옥 기자님의 글에도 등장하는 네. 이 3일마트의 사진. 마트 이름을 마트. 말해버렸네. 이 마트에 네. 그 마트 앞에 네, 붙여 포스트잇이 있었던 막 포스트잇. 붙어있던 그 사진을 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쟁이처럼. 정말 사방이 다 절망의 벽으로 막혔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네.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마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메시지로 그 마트의 네. 벽을 정말 담쟁이 넝쿨이 이렇게 자리 잡은 것처럼 네. 붙여줬던 그 장면. 네, 그랬죠. 예,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절망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무거운 마음 또 슬픈 마음들 견디기 어렵지만 네. 그럴 때일수록 진짜 같이 노란 리본을 묶어주고 또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고 뭐 그 글 한 줄 뭐 하나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여서 네. 대체 이런 사고가 누구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됐는지 때로는 냉정하게 네. 예, 또 때로는 힘을 모아서 싸워야 할 일이 있으면 또 싸우면서 예, 이 절망의 벽들을 좀 그렇게 지워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슬프고 힘들고 뭐 이렇다는 얘기들 뭐 위로의 말들도 많이 건네야겠지만 이제는 그 절망의 벽을 우리가 또 마음을 모아서 넘어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예, 그래서 좀 네. 많이 알려진 시지만 한번 네. 가져와 봤습니다. 그 덤시에 나오는 시들이 참 네. 언제나 좋았는데 네. 오늘 특히나 더 좋네요. 감사합니다.
예, 아니 아까 그 최규하 기자가 처음에 네. 희망이라는 말을 이렇게 쉽사리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저도 참 동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뭐랄까 좀 진정성이 좀 묻어나는 그런 네. 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너무 쉽게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현실을 좀 냉정하게 보면서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갈지를 네. 또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손잡고 같이 손잡고 나가자는 같이. 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참 필요한 시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참 잘 골랐습니다. 네. 네. 머쓱하네요. 네. 머쓱한가요? 덕분에 이 시로 최규하 기자가 머쓱할 때도 있군요. 네. 네. 용기를 얻으시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또 신코너가 하나 네. 생겼죠. 새로운 코너. 네.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가 네. 이 세월호 사고 때문에 네. 예, 계속 좀 미루고 하염없이 미뤘다가. 좀 미뤄지다가 네. 예, 네. 오늘 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코너의 이름은 네. 사소한 캠페인. 캠페인. 예, 말 그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너무 쉽게 잊고 너무 쉽게 지나치고 있는 것들을 네. 예, 떠올리고 챙겨보자는 아. 사소한 행동을 위한 네네. 캠페인입니다. 네. 사소하지만 여럿이 함께 해보자는 그렇죠. 네, 캠페인. 네. 사소하지만 이것이 모두가 다 같이 했을 때 네. 뭐 작은아마 네. 우리 생활에 조금 더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뭐 음. 그런 것들이 아닐까. 아, 근데 네네. 생각해보니까 이 사소한 캠페인의 취지야말로 이 담쟁이라는 시하고 맞네요. 그죠? 그렇게 갖다 붙이시는군요. 네. 네. 그 기발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갑자기 생각해도 내가 너무 기특해.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예, 그런 것 같기도 이게 하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씩 뭔가 좀 바꿔나가 보잖아요. 네. 이런 취지에서. 네. 좋습니다. 네, 이번 첫 시간 네. 예, 사소한 캠페인의 주제는요. 네네. 택배 노동자들에게 네. 감사의 문자 보내기입니다. 아, 네. 어떤 네. 거냐면요. 네. 저희 이제 택배 이렇게 뭐 직접 저희가 집에 있으면 이제 네, 받지만은 네. 뭐 어디 택배를 맡겨 놓는다거나 네.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어디다가 두고 갑니다. 아, 어디 맡기고 그렇죠. 갑니다. 이런 문자를 직접 메시지. 보내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저희도 이제 회사 건물 지하에 뭐 수발처가 네, 맞아요.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맡기면은 뭐 누구님 뭐 이렇게 맡기고 네, 갑니다. 네. 뭐 찾아가세요. 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말거든요. 네. 근데 네. 거기에다가 기사님 수고하십니다. 아니면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한마디 뭐 응원의 말, 감사의 말 한마디 네. 보내드리자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희 그 캠페인이 그냥 캠페인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이 네. 그 인증샷, 아, 그리고 인증샷 참여 좋군요. 후기 같은 것들도 저희 저기 네. 보내주시면은 네. 재미있는 이야기들, 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으면 저희가 네. 방송 네. 다음 방송 때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 인증샷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네. 응모 방법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청취자 퀴즈 응모 방법이랑 같은데요. 네. 페이스북 이털남 페이지와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 그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털남 페이지는 주소 www.facebook.com/이털남 스펠링이 ETULNAM 이쪽으로 접속하셔서 오늘 방송분에 인증샷 남겨주시거나 이따 청취자 퀴즈 낼 텐데 청취자 퀴즈도 이쪽에 같이 응모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톡 아이디는 오마이사이다예요. OHMYSAIDA 오마이사이다로 친구 등록 후에 이쪽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네. 참여 그- 참 쉽죠? 네, 참 쉽죠. 네. 네. 그 사실 이번 사고로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족과 네. 주변 지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 사람들 소중함을 좀 알겠다. 이런 아, 이야기를 좀 맞아요.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연락 없이 지내던 분들한테 네네. 연락했어요. 정말. 근데 이게 좀 더 좀 확산이 돼서 네. 택배 노동자들이나 뭐 버스 운전사 아저씨들이나 아. 사실 다 서로 돕고 사는 관계인데 네. 그런 분들을 또 같이 좀 챙겨주고 네. 이런 그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사소한 캠페인이 네. 지금 시점에서 참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아, 예, 사소하지만 이렇게 좀, 따뜻한 네, 사회를 사소하지만 만들 수 있는 사실 그 문자 하나 얼마나 그 택배 기사분들 참 힘드시거든요. 네. 여러 하루에 그 갈 곳이 엄청 많은데 네네. 그때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 와서 고생 많으시다 이런 답변 오면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힘이 되실 것 같네요. 네, 꼭 한번 네. 해보시고 인증샷 보내주십시오. 네. 자, 다음은 청취자 퀴즈죠. 이번 주 청취자 퀴즈는요. 글쓴이는 글 마지막에 나는 나뭇가지 끝에 이것을 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 하얀 리본 2. 노란 리본 3. 검은 리본
4. 파란 리본, 5. 초록 리본.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이털남 페이지와 카톡 오마이 사이다 이쪽 친구 등록 후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청취자 퀴즈 정답은 3번 송전탑이었습니다. 정답 남겨주신 고종현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보내드릴 상품은 오마이북에서 펴낸 나는 시민기자다 책 보내드리거나 대학로에서 공연 중인 기주봉, 정재진, 주진모 주연의 관객 모독 연극 관람권 2매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금 응모율이 좀 저조해서 지금 응모하시면 네, 100% 당첨입니까? 그렇죠. 네. 특히 카톡 계정을 열면서 네네. 너무 많은 이 응모가 이루어질까봐 네. 저희 꾀꼬리 언니께서 네, 걱정을 제가 하셨는데 우려했었는데 뭐 전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고요. 꾀꼬리 언니의 걱정을 사람들이 알고 알았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 하나 봐요. 밤낮으로 너무 응모를 네. 많이 할까봐 제가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네. 네. 뭐 전혀 걱정하지 말고 네. 보내주십시오. 뭐 저기 게임 초대 같은 거 안 할 테니까요. 네. 네, 친구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6일 부처님 오신 날 조계사 법요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력의 눈이 어두워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불의를 묵인해준 무책임한 행동들이 결국은 살생의 업으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신 거죠. 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말이 진심이라면 무력의 눈이 어두워 마땅히 해야 할 규제를 암덩어리라며 무조건 풀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도 아울러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칩니다.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회원들의 후원으로 만듭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은 02-733-5505 내선 27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준호, 최규화, 이은영, 제작의 최인성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